국민의힘이 기억이 있죠. 당대표가 물러났었던 그 기억들이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인데요. 그때 상황 2022년 말이죠. 지금은 2024년 말입니다. 시차가 있지만 그때 상황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직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분란을 붙이면 안 돼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의 가족들이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지금 증폭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영상으로 이게 교차해서 좀 묶어봤는데요. 화면으로 좀 그림으로 정리해 볼까요? 2002년 상황과 지금 상황 비교해 보죠. 일단 지나간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상황이 사실은 뭔가 의혹 제기가 있었잖아요. 뭐 결국에는 나중에 무혐의 처분이 됐지만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최고위원회에서 방금 영상 마치 충돌하는 모습, 이런 설전 벌이는 모습 이런 게 있었고요. 윤리위가 소집돼서 징계가 나오죠. 당원권 정지 그리고 대표직을 상실하는 과정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발단, 갈등, 절차, 결과 이렇게 어떤 단계를 밟아서 갔어요. 지금 이런 과정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동훈 대표를 둘러싸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제 불거진 거죠. 그리고 방금 봤지만 이게 며칠 지났어요. 최고위원회의에서 뭔가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는 계속 당무감사 필요하다. 해명하라. 이런 얘기가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거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것도 재가동 아닙니까?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의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묘하게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비교해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강성길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의 한동훈 현재 대표의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상황 자체 하나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대통령에게 척을 진 대표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계속 당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최초의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바뀌어야 된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바뀌어야 되고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 적임자가 한동훈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를 해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금 뭐 100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의 인기는 좀 줄어들더라도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또 한동훈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또 인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와 더블 스코어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에 잡히는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더블 스코어라면 그 대선 주자 지지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과 이렇게 사사건건 부딪히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은 아니 한동훈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고 해서 우리의 지도자로 뽑았는데 아니 오히려 다른 당대표들보다 더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하고 또 이런 집안 싸움, 내부 갈등만 표출이 되니 당원들과 중도층의 국민들한테 점점 인심만 잃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이번에 당원 게시판의 진실이 과연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에게 단 한치의
어떤 실책이라도 있다면 예. 저는 한동훈 대표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의 최종 결론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뭔가 좀 경찰 쪽에서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친한계 인사들은 지금 계속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이 상황 당대표를 몰아내려는 이런 움직임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요. 목소리 좀 들어보죠. 작업하겠다고 하면서 하루에 3건도 안 되는 거 올려놓고 여론조작했다고 그래요? 예.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고 개도 웃고 말도 웃고 다 웃겠어요. 그러니까 김옥균 프로젝트라고들 그렇게 했었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깜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집권 여당을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하찮은 거 갖고 집안 싸움질을 하고 있느냐 이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만든 거 아닙니까? 김철희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제2의 이준석 전 대표가 될 가능성. 이거 아까 벌써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들 하고 계세요 지금요. 아까 그 비교표 보니까요. 예. 그 프로세스나 패턴이 예.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고 예. 어쨌든 그 가운데서 가장 빠진 게 보면 윤한 갈등 또는 그때 아진 보면 것이. 윤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예.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그 안에 또 이제 그게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었죠 그 부분이.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이준석 저는 이 대표와 사이에는 이 완전 케이스가 틀리다고 보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그럼 스스로 사퇴하면 어떻게 되죠? 아. 한동훈 대표 스스로 사퇴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춘영계에서 의도하는 것처럼 또는 용산에서 의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 예. 대표 스스로 사퇴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지만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예. 민주당의 3번째 발의하고 재결을 기다리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바로 통과돼 버릴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재표결 날짜가 12월 10일로 10일입니다.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 버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바로 처리될 거고요. 채모 상병에 대한 특검도 바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년기에서 의도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 죽이기라면 예. 한동훈 대표를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라면 예. 그것에 대한 정치적 부메랑 고스란히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저는 진영기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당장은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보다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높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사퇴해버리면요. 모든 것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만약에 이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채무 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지선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끌어내리기 또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죽이기라는 그런 친한계의 어떤 음모론적 시각 또는 예. 그런 프레임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보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요.